영미와 현수는 중년 부부로 영미는 올해 58세입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함께 서울로 올라가 생계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두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찻집과 닭농장을 열었습니다. 찻집과 농장은 몇몇 지역 도매상과의 거래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미와 현수는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음에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수가 부부 생활에 소극적이었고 건강 문제로 인해 임신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영미는 여러 번 현수에게 다가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컸던 그녀에게 남편의 무관심은 큰 실망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영미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맑고 고운 피부, 균형 잡힌 몸매, 붉고 도톰한 입술과 매력적인 눈매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영미는 자신이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주변 남성들이 그녀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영미가 운영하는 찻집에는 그녀를 보기 위해 마을 남성들이 자주 찾곤 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그녀가 입는 다소 편안한 옷차림 덕분에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무관심하게 닭 농장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미는 이런 시선들이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 즐거웠고, 특히 그녀가 그런 옷을 입었을 때 더 많은 남성들이 몰려드는 걸 보며 흥미를 느꼈습니다. 마을 남성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중년 남성들은 영미를 단순히 매력적인 여자로 바라봤고, 젊은 청년들은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며 마치 연인처럼 생각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영미를 향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고등학생 4명은 영미 누나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찻집에 모여 음료를 마시며 그녀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영미는 우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저를 조금 더 가까이 여겼습니다. 저는 말재주가 있었고 나름 잘생긴 얼굴 덕에 영미와 대화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수업을 마치고 찻집에 들렀는데 영미는 파란색 가디건과 편안한 옷차림으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고쳐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옆으로 가까이 다가와 제 손을 바라보며 웃었을 때 저는 그녀의 향기와 따스함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후로 영미 누나는 남편이 바쁜 날이면 작은 일들을 저에게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미는 마음속으로 갈등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로서의 도리와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마음속 갈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용히만 하면 괜찮아. 어차피 남편은 나를 신경 쓰지 않잖아. 결국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그녀는 그 금기를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현수는 경기도에 닭을 사러 가서 밤늦게야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쉬는 날이었고 그날 벌어질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낮 12시쯤 찻집이 한산할 때 저는 평소처럼 영미 누나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잘 왔다? 집에 와서 와이파이 좀 봐줄래? 고장이 난 것 같아. 네, 당연히요. 하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와이파이를 점검해 보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아해하며 와이파이에 이상이 없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영미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그럼 네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겠네. 사실은 내가 너랑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있어. 라고 말하며 저를 안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고 영미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남편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하지만 넌 항상 내게 잘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혹시 나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해 줄 수 있겠니?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지만 사실 저 역시 영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듯 저를 품에 안았고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영미와 저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 현수가 집에 없는 날이면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수는 늘 자신의 일정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들킬 염려 없이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계는 1년이 돼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영미는 슬픔 속에서도 저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으며 저는 대학에 진학해 그녀와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3년 후 영미는 임신을 했고 우리 관계는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영미와의 사랑을 확인한 후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지금은 4명의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